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변하시길 기원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될수록 마음의 고민이 많아집니다. 인간관계 또한 복잡해집니다. 회의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럴 때 내 마음의 신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책 40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 수업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러분들이 40쯤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지혜 30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 평정심, 예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걸 추구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즐길 만한 건강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에 걸맞는 강인한 정신력 혹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 건강한 사람 가운데는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천적, 낙관적 이 둘 중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낙관적인 걸 좀 더 우선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 후에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낙관적인 것이거든요. 책에서는 웃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은 인간의 주관적인 자산인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 명랑한 마음과 함께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명랑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어떤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내적인 풍요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운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유기체는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저 또한 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3회, 4회 정도는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체지방률도 많이 줄었고 건강 지표 점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랑한 성격을 갖게 되면 첫인상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행복한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해요. 온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피하는 거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야외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냉수욕과 식이요법에 신경을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저는 냉수욕까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피부도 맑아지고요. 피로감도 덜해집니다. 근육량도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승진이나 명예, 고가, 평가, 그리고 학점 같은 것들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과로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겪고도 쉽게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회복 탄력성이 강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마음의 안정 측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 다음으로 우리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정심이죠. 마음의 평정을 찾는 4가지 방법이 있다면 외적인 자극의 비중을 줄여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질투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5년간 자기개발에 몰입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 인간관계의 70% 이상이 정리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회사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일을 통해서 만난 사람입니다. 뭔가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늘 제 옆에 와서 도와달라, 술 한잔하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빠르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정도 만에 모두 다 정리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 정리는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를 얽매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평화로운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무료함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관계를 단순화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질투를 경계하라 합니다. 자신의 거를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한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큰 희망을 걸지 마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삶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요. 행복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소소한 일상에서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에는 거짓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짜의 겉모습을 판단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게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행복한가 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 고통을 느끼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고통을 덜어내는 것, 고통을 떼어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더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범위는 커집니다. 이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환경이라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인간이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고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자극받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울 때 더 좋은 것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행복을 위한 예술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을 완화하는 방법을 예술에서 찾았습니다. 예술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그 이유와 근원을 찾아내는 탐색의 시간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대자연을 보고 있다라거나 아주 유명한 작품을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이때는 왕이든 죄수든 거지든 간에 자신의 신분을 잃고 똑같이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잠시라도 좋아요. 우리가 피아노나 바이올린의 소리를 듣는 이유는, 거기에 감동받는 이유는 그 선율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아름다운 감동을 직접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멜로디의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유럽을 갔다 왔다라면 오페라나 뮤지컬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보셨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대사를 전부 다 알아들으셨나요? 그 가사를 전부 다 이해하셨나요? 꼭 그렇지 않아도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참을 수 없다면 클래식을 들을 거를 권장했습니다. 자연과 예술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이나 경험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